자전거 칼럼, 자전거와 역사 두 번째 시간. 나의 자전거 역사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중학생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과 입시로 자전거와는 잠시 멀어지게 되었죠. 다시 자전거를 타게 된 것은 군 생활 때였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탄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공군에서 정비사로 장기 복무를 하였는데요. 정비를 하다 보면 활주로 먼 곳에 있는 경락고까지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원래는 차량을 지원받아서 가야 하는데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가 주기된 주기장, 자동차로 말하면 주차장과 같고요. 택시웨이를 자전거를 타고 멀리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택시웨이는 항공기가 활주로까지 가는 통로였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자전거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녁 후 직장을 다니며 여러 일을 하느라 다시 자전거와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처음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자전거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장비도 없이 주변에서 아무 자전거나 빌려 여행을 떠났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고 손저림과 손목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엉덩이는 너무 아파 죽을 듯 했습니다. 또한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으며 다리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동료들에게 SOS를 쳤는데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이죠. 동료들의 자전거를 잠시 빌려 타보니 제가 탔던 자전거가 왜 힘든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전거를 사게 되었는데요. 빨간색 하이브리드 타입의 자전거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힘들었던 원인은 자전거 부품의 등급과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탄생 실현의 역사. 자, 이제 자전거의 본격적인 역사입니다. 자전거가 나오자마자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전거가 나온 시기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는데요. 격변의 시대에 대해서는 지난 호를 참조해주세요. 말이 없어지고 자전거가 대신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2020년 현재의 말로 하자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전기차는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불신만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빠르면 앞으로 5년 안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번에 나오는 자동차가 마지막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자전거가 등장하는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말이 없어지니 말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묵는 여관 주인과 쌍마차 주인, 말로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와 우체국, 말과 관련된 각 가정 하인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산업이 변해버리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변화에는 저항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과 긍정의 선택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를 통해 변화의 시점을 알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가 바로 그 시점이죠. 두 번째 문제는 자전거 자체를 타기 어려웠습니다. 밸런스를 잡고 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접한 분들은 문제는 아니지만 나이 들어 이제서야 자전거를 타려 하니 균형 감각을 배워야 하고 넘어지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전거는 지금의 자전거보다 심하였다고 합니다. 팔다리는 물론이고 갈비뼈를 다친 사람들도 많았고 부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영국에서 일인데요. 자전거가 영국으로 수출되어 마차를 만드는 기술공 데니스 존스에 의해 벨로시패드가 되었습니다.
이 벨로시페드는 동시대의 패션 유행인 댄디즘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댄디들은 최신 유행인 벨로시페드를 타고 다녔습니다. 댄디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댄디즘이란 세련된 복장과 몸가짐으로 일반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우월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태도로 19세기 초 영국 런던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조지 브로멜이 댄디즘의 시초이며, 당시에 그의 스타일은 서교계 청년들 사이에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댄디는 어느 곳에 있어도 금방 표시가 났습니다.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며 거만한 행동거지가 특징이었는데요. 그들의 거들먹거림 때문에 사람들은 전염병인 댕기열을 빗대어 댄디열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게다가 벨로시페드 라이더들이 인도를 달리며 행인들을 위협하자 당국에서는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유행에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제도를 정착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만도 아니고 또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회통합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진행되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유자동차 같은 사건들이죠. 네 번째 문제는 자전거 종주국 독일에서였습니다. 1819년 3월 23일 마나임에서 예나의 대학생 카레잔트가 아우구스트 폰 코체프를 암살했습니다. 아우구스트 폰 코체프는 러시아의 스파이로 의심되는 반동적인 극작가이며 독일에서는 배신자로 여겨지는 자였습니다. 잔트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 상급 법원장 빌헬름 폰 드라이스, 이 사람이 사면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는 드라이지네를 발명한 드라이스의 아버지였습니다. 1820년 잔트가 처형되자 그의 추종자들은 법원장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복수를 아들 드라이지네를 개발한 드라이스에게 대신 퍼부었는데, 결국 6년 동안 드라이스는 브라질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발명품 홍보는 불가능하였고, 잔트의 추종자들과 대학생들까지 자전거를 외면했습니다. 드라이스는 죽는 날까지 이 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정치적인 이유와 연관될 때 좋지 않은 선례가 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경우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발로 밀고 구르는 자전거가 아닌 페달로 구르는 자전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